자, 이제 2단원 생물의 분류 체계를 봅시다. 이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배우고, 원래는 15개정에서는 생명과학 2에 들어있었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생명과학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생물의 분류. 생물을 분류를 하는 거는 뭐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공통된 어떤 특징에 따라서 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생물들 사이에 얘가 어느 계통에서 뻗어나왔고 진화를 해왔는지를 밝히는 거를 보통 생물의 분류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종이에요, 종. 어느 종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생물 분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종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거는 같은 종이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A와 B가 서로 교배를 했어요. 그래서 자손을 낳는데, 자손 C를 낳는데, 이 C가 또 다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있으면 이 둘을 같은 종이다라고 하고요. 자손 C가 생식 능력이 없으면 이 같은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마라고 수탉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애를 뭐라고 하면 노새라고 해요. 근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순마라고 암탉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애는 버새라고 하는데 버새도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숫사자하고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애를 뭐라고 하냐면은 라이거라고 하는데, 라이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는 낳을 수 있는데 그 태어난 새끼가 또 다시 생식 능력을 가져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태어난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 서로 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분류 계급. 근데 사람은 인종이 다르더라도 태어난 아이가 다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인종이 달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종에 속한다. 어차피 딱 사람 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분류 계급은 우리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었죠. 종을 가장 하위 단계로 해서 유연 관계에 따라서 상위 단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역이에요. 가장 작은 게 종이에요.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계, 역 이렇게 나눠줍니다. 크게 제일 큰 게 진핵생물역, 진핵생물, 원핵생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는 동물계, 식물계, 그다음에는 뭐 원생생물계, 그다음에는 원핵생물계 이런 식으로 척삭동물문, 포유강, 식용목, 고양이과, 표범속, 호랑이, 종 뭐 이런 거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아주 작은 분류 단위에서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연 관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속 정도가 유연 관계가 아주 가까운 것들이 있고 더 가까운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우리가 또 이제 종의 분류에 따라서 학명을 붙이기도 해요. 린네 분류법이라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물의 이름으로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이명법으로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속명과 그 다음에는 종소명, 그러니까 작은 종명이에요. 종명. 그 다음에는 뒤에 명명자예요. 호랑이는 판테라 티그리스 린네, 사람은 호모 사피에스 린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속명하고 종속은 라틴어나 라틴어화된 단어를 사용하고 이탈릭체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명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문법으로 표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거 보통 안 쓰기도 해요. 다 린네가 한 거라. 그 다음에 학명하고 생물의 분류는 학명에서 생물의 속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명을 통해서 종 사이의 유연 관계도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명이 생물의 속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명을 통해서 얘가 종이 어떻게 가까운지도 보통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속명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위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은 거예요. 종이 같으면 당연히 그 위는 다 같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작은 단위가 같으면 그 위에 분류 단위까지는 어떻다? 다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과면은 그 위에 있는 목강, 문계도 다 같고, 같은 강이면 문계 여기다 같은 거죠. 같은 속이면 과목, 강문계가 다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현재 같으면 그 윗단계는 어떻다? 다 동일하다. 자, 그럼 생물의 계통에서는, 자, 계통은 다양한 생물 간의 진화적 유연 관계예요. 유연.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 그래서 계통수, 나무가 가지를 뻗는 것처럼 어디에서 갈라져 나왔는지를 그려주는 거를 바로 계통수라고 해요. 이거 다윈이 막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렸거든요. 생물의 계통을 나무 형태로 표시를 해준 거를 계통수라고 하고요. 계통수를 분석을 해주면 공통조상으로부터 생물이 진화형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둘이 갈라졌고, 여기서 다시 또 쪼개지고, 또 여기서 또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서부터 분리가 되어 왔는가,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까운 유형 관계인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돼요? 계통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쭉 갈라져 온 과정을 봤는데, 지금 보면은 침팬지하고 개는 여기서 갈라졌어요. 그죠? 그럼 둘이 되게 가깝죠. 자, 그 다음에는 쭉 와서 아주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고, 두 갈래에서 다시 여기서 또 갈라졌죠. 그러면 여기는 까치하고 악어, 도마뱀이 공통조상이 여기에요. 도마뱀은 따로, 여기서 얘는 도마뱀이 파충류죠. 도마뱀 파충류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까치하고 악어의 공통조상이 여기서 분리가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통수의 가지 끝에는 하나의 종 또는 분류군이 위치하고 가장 아래에는 다 공통조상이 위치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분기점에서는 모든 종의 공통조상이 다 위치를 합니다. 여기서 갈라진 데서 얘네 셋의 공통조상이 얘야. 얘네 둘의 공통조상이 얘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각 생물의 공통조상으로부터 각 끝에 있는 분류 후에 이르기까지 위치한 다 특징을 가져요. 개는 일단은 리을의 특징, 기역의 특징을 다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까치는 여기서 니은의 특징하고 미은의 특징하고 시옷의 특징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갈라져 나올수록 두 종은 유연관계가 당연히 가깝게 될 거예요. 계통수 보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위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분류 계급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가장 상위 단계는 여기죠. 여러 강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종속, 과, 목, 강이죠. 목을 이루죠. 그 다음에 강문이구나. 강이 모여서 문을 이루죠. 그 다음에 같은 속에 속한 두 생물은 같은 속이면 어떻게 돼요? 종속, 속, 과죠. 그러니까 같은 속이면 당연히 과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단계 같으면 그 상위 단계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같게 된다. 자, 그다음에 2번. 그러면은 하위 단계부터는 어떻게 돼요?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역.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명법으로 학명을 표기하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속명, 종명 또는 종소명, 뒤에 명명자 이렇게 해주죠. 이거 안 쓰기도 해요. 명명자는. 네. 다음에 4번 계통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입니다. 최근 공통조상을 공유할수록 두 종 간의 유연 관계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가깝습니다. 네. 자, 이제 생물의 분류 체계를 한번 봅시다. 자, 종의 특성을 비교를 해서 유연 관계가 서로 가까운 종끼리 묶어서 나눠 놓은 거예요. 크게 2개, 즉 식물계, 동물계로 나눠주는 2개, 그 다음에는 식물계, 동물계하고 원생생물계로 나눠주는 3개. 그러니까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애가 이제 원생생물계죠. 그 다음에는 5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보통 5개일 거예요.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까지가 진핵생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밑에가 이제 원핵생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삼역 6계예요. 그러니까 원생생물계에서 세균역하고 고균역을 따로
고세균이 있는 고균역을 두 개를 따로 떼냈고, 요거는 원핵 생물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는 진핵 생물역에서는 다시 나머지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 생물계로 쪼갠 거죠. 그래서 이게 3역 6개로 쪼갠 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물분류법에 해당이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5개는 세포의 형태, 생물의 생활 방식하고 영양 방식. 그러니까 영양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종류죠. 독립 영양을 하느냐, 아니면은 종속 영양을 하느냐. 네. 보통 독립 영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광합성이나 아니면은 화학합성 같은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광합성은 빛을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합성을 하는 거고, 화학합성 같은 경우에는 화학 현상을 이용을 해서 뭐 산화 환원 반응 같은, 그래서 양분을 합성을 하는, 어찌됐든 간에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포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체를 분해를 하던가 해서 영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종속 영양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생물을 원핵 생물계, 원생 식물, 균계, 동물계로 나누는 분류 체계고, 3역 6개가 리보솜의 RNA 염기 서열 정보에 근거를 해서 생물을 세균역, 우리가 흔히 보통 세균이라고 하는 진정세균계, 그 다음에는 아주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고균, 고세균계, 그 다음에는 나머지 진핵생물계, 원생식물, 균계, 동물계의 3역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라이보솜 RNA의 염기 서열 정보에 근거를 해서 이제 나눠준 건데,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일단은 핵막하고 막성 소기관을 보게 되면은 진핵생물은 당연히 진짜 그러니까 핵막하고 막성 소기관들, 그러니까 막성 소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소포체,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걸 이제 막성 소기관이라고 하고, 무막성 소기관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이 라이보솜이에요. 라이보솜. 그래서 핵막하고 막성 소기관을 보면은 얘는 둘 다 없고, 당연히 얘는 진핵생물은 있고,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된 세포벽, 이게 세포벽이 여러분들 보통 우리 식물의 세포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이고, 셀룰로스는 포도당 중에서도 베타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결합된 중합체가 바로 셀룰로스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뭐 결핵균 이런 같은 세균의 세포벽은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셀룰로스가 아니라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 펩티도면은 뭔가 단백질이 들어있을 것 같고, 글리가 들어갔으니까 당이 들어갔을 것 같잖아요. 글루코스 또는 글리코젠처럼. 그러니까 이 펩티도글리칸은 당하고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바로 세포벽에 해당이 돼서 이 셀룰로스라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세균들이 보통은 이 펩티도글리칸의 세포벽을 가지고, 고균계는 세포벽이 없어요. 진핵생물계는 당연히 세포벽이, 식물은 있는데 펩티도글리칸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히스톤과 결합한 DNA가 없고, 얘는 일부 가진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있죠.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결합된 뉴클레오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염색체 DNA 모양이 이 진정세균 같은 경우는 원형 DNA예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이중나선 구조의 이런 DNA인데, 얘네들은 그냥 동그란 원형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에 대장균 같은 균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고균역도 원형이에요. 얘는 선형이라서 요거를 갖고 있고, RNA의 라이보솜의 염기 서열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고균계가 세균역보다는 이 진핵생물계랑 오히려 더 가깝다라고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진핵생물계의 4개의 주요 특징은, 세포수가 원생생물계는 주로 단세포예요.
주로 단세포에 해당이 되는데 일부 다세포도 있습니다. 해조류 있죠? 미역, 다시마 이런 거는 예, 다세포고 식물계는 다 다세포, 균계는 주로 다세포예요. 근데 단세포로 돼 있는 게 효목, 이런 애들은 단세포고, 동물계는 다 다세포고, 세포벽은 원생생물계는 일부 있는 게 있고요. 식물계는 있어요. 대신에 펩티도글리칸이 아니라 셀룰로스고, 균계는 세포벽이 다 있습니다. 이게 곰팡이류예요, 균계가. 그다음에 이거 균계는 앞에 나오는 저기 세균력하고는 달라요. 동물계는 없어요. 광합성은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해조류들. 그다음에 식물계는 다 할 수 있고요. 균계는 못해요. 보통 얘는 분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동물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균계의 라이보솜 RNA 염기서열이 식물계보다는 동물계랑 유사하니까 둘이 유연 관계가 어떻다? 더 가깝다라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새는 분자생물학적 근거로 해서 이 뭐를 분해를 해서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서 유연 관계를 따져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세균역에서 진정세균계부터 보자. 단세포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이기 때문에 핵막 없고요. 막성 소기관도 없습니다. 대신에 뭐는 가져요? 라이보솜은 가집니다. 무막이니까 기아는 예, 막성 소기관 없고 핵막 없고. 자, 원형 DNA인 플라스미드를 가져요. 대부분이 종속 영양생물이라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지만 일부 광합성을 하는, 대표적으로 선캄브리아대에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발생시켰던 남세균 같은 것들이 바로 일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을 했던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집니다. 보통은 세균이에요. 모양에 따라서 간균, 구균, 나선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헬리코박터균, 결핵균 뭐 이런 것들이, 파상풍균 다 우리가 보통 세균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요 세균역의 진정세균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균역의 고균계, 얘도 단세포 원핵생물이에요. 당연히 막성 소기관이 없고요. 핵막 없어요. 라이보솜은 가져요. 원형 DNA인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일부 DNA는 히스톤하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균계라고 하는 게 진핵생물계랑 유연관계가 더 높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되지 않은 세포벽이 있어요. 얘는 화산, 심의 열수구, 밑에서 이제 마그마이에서 달궈진 물이 뿜어져 나오는 염전, 늪 같은 극한 환경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사는 호열균, 그 다음에 염분 농도가 아주 높은 곳에서 사는 극호염균. 그러니까 보통 그 젓갈이 발효되는 게 그렇게 짠 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균 때문에 발효가 되는 거죠. 미생물이. 산소가 결핍된 곳에서 사는 메테인 생성균. 보통 여러분들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혐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호기성 세균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지만, 혐기성 세균은 산소 없이 그냥 유기물을 분해해서 메테인으로 발생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원생생물계는 식물계도 아니고 균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닌 진핵생물 중에서 저 세 개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원생생물계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단세포 생물이기는 하지만 군체,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직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세포가 모여서 군체라는 걸 하지만 조직까지 형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모여서 뭐 조직계가 되거나 할 때 그 조직을 만들진 않아요. 자, 형성을 하는 다세포 생물인 것도 있기는 해요.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가집니다. 자, 선형의 히스톤과 결합한 DNA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갖고 온 뉴클레오솜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고, 종속 영양, 독립 영양, 혼합 영양은 상황에 따라서 영양 상태, 먹이가 많으면 종속 영양하고 먹이가 없으면 독립 영양하고, 이런 애들을 혼합 영양이라고 해요. 세포벽은 없거나 식물들이 갖고 있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얘는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없죠. 아메바, 유글레나가 운동도 하고 광합성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얘가 혼합성 영양생물에 해당이 돼요. 뭐냐면 운동성도 가지는데 광합성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선모,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 요것들이 보통 해조류에 해당하는 다세포 생물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식물계를 보게 되면 식물계부터 진핵생물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균계, 동물계가 얘네들은 다 다세포입니다. 다세포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막성세포 소기관을 다 가져요. 소포체, 골지체, 그 다음에는 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같이 선형의 히스톤하고 결합한 DNA를 가진다. 과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베타포도당의 중합체인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벽을 가지는 애들은 누구가 세포벽을 가져요? 일단 단순히 세포벽이 있느냐 하고 펩티도 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냐 하고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뭐 이끼, 고사리, 소리끼, 이끼, 고사리류, 그다음에는 뭐 거시식물, 속시식물, 양치식물 다 식물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균계, 보통 곰팡이에요. 대부분이 다세포 진핵생물로 막성 소기관을 당연히 가집니다. 선형의 히스톤과 결합한 DNA를 가지죠. 전부 다.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토양이나 사체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다른 생명체의 기생이나 공생을 해요. 따라서 보통 분해자의 역할을 하고요. 키틴질로 이루어진 뭘 가져요? 예, 세포벽을 가져요. 그러니까 세포벽 성분이 펩티도글리칸 성분, 셀룰로스 성분, 키틴질 성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키틴은 기본적으로는 당인데 키틴질이라고 하는 건 당에다가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버섯이나 곰팡이의 몸은 자, 균사라고 하는 균사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종자가 아닌 포자로 번식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곰팡이류, 버섯류, 특이하게 대부분이 다세포인데 선생님이 잠깐 아까 설명했지만 효모는 단세포예요. 균계기는 한데. 그다음에 동물계는 다세포 진핵생물로 막성세포 소기관을 가집니다. 예, 선형의 히스톤과 결합한 DNA 가지고 모두 몽창 다 종속영양생물이에요. 광합성 못해요. 세포벽은 당연히 없고요. 다 동물계는 운동기관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자 1번은 OXX5예요. OXX5 3개의 생물 분류 체계에는 균계가 있다. 3개의 생물 분류 체계에는 원생 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5개 생물 체계에서는 생물은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가 아니라 5개가 아니라 이거는 3역 6개로 나눠주죠. 5개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5개의 생물 체계랑 3역 6개래요. 여기는 원핵생물계이고요. 자, 고균역, 고균계. 그 다음에 여기가 진정세균계. 아, 진정세균역인가? 이게? 갑자기 설명이 안 나. 원핵생물계, 진정세균계, 아, 세균역, 세균, 여기가 역이지, 역. 세균역. 예, 진정, 세균계, 얘는 고균계, 예. 원생 생물계, 식물계는 여기 똑같죠, 식물계. 예. 예, 여기는 여기는 진핵생물역이죠. 예. 이렇게 쓰고,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가지는 생물이 속하는 분류구는 누구예요? 펩티도글리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누구예요? B. 진정세균계가 바로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고 나머지는 아니죠. E하고 F 중에
고균력하고 유언관계가 더 가까운 애. E가 세균력이고 진핵생물력인데 고균력은 라이보솜의 RNA를 분석을 해보니까 진핵생물력하고 더 유언관계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각 분류군에 속하는 생물, 진정세균계에 속하는 거는 여기서 대장균. 그 다음에 고균계는 메테인 생성균.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거는 아메바. 식물계에 속하는 거는 은행나무. 균계는 바로 송이버섯. 동물계는 침팬지.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게 외울 게 좀 많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면 짜증납니다. 아주 그냥. 네. 자. 사명 6개,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둘 다 원핵생물이고요. 원생생물계는 선형의 히스톤과 결합한 DNA와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가집니다. 진핵생물이니까. 식물계는 주로 독립 영양생물, 균계와 동물계는 종속 영양생물. 균계는 대부분 다세포 진핵생물로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식물계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세포벽이고 키틴질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균계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에 해당이 돼요. 네.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개통수 작성하고 해석 한번 봅시다. 자, 표는 종 A부터 E에서 특징 A부터 D의 유무를 그 그림은 이를 토대로 작성한 개통수를 나타냈대요. 기억부터 미음은 자, 두 개의 과로 구분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 개의 과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 A부터 E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징 A는 A, B, C, D, E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조상이 가지는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얘는 B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C는 여기서 걸치죠. 두 개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C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B의 특징을 가진 종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B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3개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의 특징을 가지는 거는 2종이에요. 그럼 C의 특징을 가지는 건 2종이니까 여기가 C가 될 거고 얘는 무조건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C 이렇게 되겠죠. 이거 C 동그라미예요. 특징은 C고 자, 그러면 D의 특징을 가진 애가 지금 2개가 나눠졌기 때문에 여기가 D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B 아니면 E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C가 확실하고 요 둘은 여기서 A하고 누구에 해당이 되겠어요? D죠. 그렇게 되면은 A하고 D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미음하고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까운 애는 누구예요? 리을이죠. 여기서 디귿은 여기서 누굽니까? C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한번 봅시다. 표는 가부터 마의 항명하고 과명을 나타냈대요. 가부터 마는 기억부터 미음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앞에가 속명이 들어가죠. 지금 앞에가 속이고 뒤에가 아종명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하고 속명이 같아요. 그러면은 종, 속, 과니까 속이 같으면 과가 무조건 같아요. 그러면은 얘하고 속명이 같으니까 얘도 뭐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 과. 그러면 고양이과가 지금 얘하고죠. 위에서 과가 2종류였었잖아요. 그러면 요 3개가 같은 과, 이 둘은 다른 과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둘은 지금 뭐 같아요? 속명이 다르고 속명이 같고 얘만 다르니까 얘는 무조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분류했던 C. 그러면은 가하고 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분류했던 누구하고 누구예요? A하고 D에 해당이 되겠죠. A 또는 D. 그러면은 이 라하고 마는 왼쪽 2개 있었던 누구예요? B 또는 E.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B 또는 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결국에는 C에 해당이 되니까 C가 아까 누구였니? 디귿이었네요. 디귿. 네,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은 이런 식으로 유언관계 비슷한 부분을 보고 개통수를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XOX555X예요. XOX555X. 미음은 특징 A와 D를 모두 가진다. 미음은 지금 A하고 D의 특징을 모두 가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통수가 갈라질 때 자, 여기가 A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D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였고 그래서 한 번 더 갈라져서 여기가 C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는 D에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갈라졌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해당이 됐으니까, 미음은 A하고 D의 특징을 가지는 게 아니라 A하고 C를 가져야 되겠죠. 틀렸고, 디귿은 미음보다 기역하고 유언이 가까운 게 아니라 여기 B에서 갈라졌으니까 과가 같으니까 미음하고 유언 관계가 더 가까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다하고 마는 서로 다른 과에 속한다. 아까 다하고 마는 같은 과였죠. 고양이과 3개 그리고 고양이과가 아닌 거 2개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3역 6개의 생물 분류 체계의 특징 봅시다. 그림은 3역 6개의 생물 분류 체계를 나타냈고요. D는 세포벽이 없는 생물의 무리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면은 식물계하고 균계하고 동물계인데 세포벽이 없으니까 이쪽은 동물계, 여기가 균계, 여기가 진핵 생물역. 그 다음에는 가가 뭐에 해당이 되냐? 세균역, 고균역이죠. 여기가 고균역, 여기가 세균역, 그 다음에는 진정세균계, 그 다음에 여기가 고균계, 이렇게 되죠. 순서가. 자, 그래서 분류군 써줬고, 분류군 2 써줬고, 3역 6개 생물 분류 체계가 5개 분류 체계하고 다른 점 한 가지는 여기서 뭐가 있어요? 고균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예. 고균역과 고균역에서 분류된 고균계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네. 자, 표는 가부터 다의 주요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가, 나, 다인데 여기서 가가 세균역이고 순서가 여기가 고균역이고 여기가 진정세균역이죠. 아, 진정세균역이 아니라 진핵생물역. 예. 자, 핵막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고균역도 없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은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이 포함된 세포벽은 있고, 없고, 없습니다. 히스톤과 결합한 DNA가 없고, 있고, 얘는 있음. 예,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 다음에 뒤에 5번. 3역 6개 생물 분류 체계는, OX 문제구나. 자, 그러면은 O, X, O, XOO예요. 나는 다보다 가와 유전 관계가 더 가깝다. 아니죠. 진핵생물역하고 더 가깝죠. 고균역은. 그 다음에 C는 D보다 식물계와 유전 관계가 더 가깝다. C하고 D하고 보면은 균계는 독립영양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계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다세포 진행생물이다. 다에 속하는 애들 중에 모두는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균계에 뭐가 있습니까? 균계에 단세포인 애도 있고 그 다음에는 원생생물계에도 단세포의 애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봅시다. 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아까 선생님이 종을 분류를 할 때 뭐로 정의를 준다? 네. 두 개체가 교배를 해서 태어난 자손이 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바로 뭐다? 둘이 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자, 따라서
생물 종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가 아니라 낳은 자손이 다시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같은 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라이거하고 타이곤에 대한 자료인데,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 레오다, 호랑이의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다. 따라서 둘은 같은 종이 아니죠. 둘이 뭐는 같냐? 속은 같은데 종이 같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타이곤도 생식 능력이 없대요. 그러면 기역하고 누구예요? 리을하고 니은 디귿은 있죠. 그러니까 기역, 리을은 학명이 같다. 기역하고 리을은 생식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둘이 어떻게 됐어요? 학명이 똑같죠. 어차피 성별만 다르고 같은 종이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같은 종이다. 디귿하고 리을은 같은 종이 아니죠.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같은 과에 속한다. 예, 둘이 같은 과는 맞아요. 예, 수컷 사자하고 암컷 호랑이는 둘 다 어디에 속합니까? 고양이 과, 펜서. 그죠? 예, 자. 다음에 표는 속이 같으니까 과도 당연히 같아야죠. 둘이 표범속이죠. 표범속. 표는 종 A와 B의 학명을 나타냈대요. 자, 린네가 명명을 했고 둘이 뭐가 같아요? 속명이 둘이 같아요. 뭐만 달라요? 지금 종명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가? 없다. 왜? 둘이 종명이 다르죠. 그러니까 속명이 같으나 종명이 다름. 따라서 뭐다? 서로 다른 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식 능력을 갖는 자손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4번. 그림은 목련과에 속하는 종 A부터 D의 학명을 나타냈대요. 목련과, 종, 속, 과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니까 속하고 종이 같느냐를 봐야 되는데 둘이 A하고 C는 속명이 서로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속명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유연관계를, 개통수를 보려보면은 A하고 B하고는 같은 종이고, 그 다음에는 둘이 벌어진 게 B, D하고 C는 서로 다르죠. 지금 A부터 D의 학명은 모두 이명법으로 표시를 했고, B하고 D는 서로 같은 목에 분류를 한다. 종속, 과, 목이죠. 둘이. 그러니까 과가 같으면 당연히 목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C의 유연 관계는 A하고 C는 서로 무슨 지금 속명이 같기 때문에 같은 속이잖아요. A와 D는 뭐만 같아요? 과만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깝다.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은 나비목에 속하는 종 A부터 F에 대한 자료래요. A부터 F는 3개의 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맨 위에가 종이고, 그 다음에 아래가 분류 기준이 속이고, 그 아래가 과인데, 지금 보면은 속으로 분류를 해줄 때 B하고 D가 같은 속이래요. 그럼 B하고 D하고 묶어주고, 그 다음에 A하고 E하고는 같은 속이래요. 그럼 A하고 E하고 묶어주고, 그 다음에 A하고 F는 다른 속이고, C는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 C하고 F하고 속이,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속으로 구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종으로 분류를 할 때 속에서 분류해야 되는 거니까 B하고 D가 이렇게 속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A하고 E하고 이렇게 해서 속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C에서 속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F에서 다시 속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과가 3가지라고 했는데 B는 흰나비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E하고 F는 호랑나비과. 그러면은 과가 서로 같으니까 F가 여기로 오는 게 낫겠다. F하고 C 이렇게 넣어보면 둘이 호랑나비과. 그 다음에는 B는 어떻게 돼요? 흰나비과. 그럼 B, C가 같은 종이니까 당연히 과도 똑같아야 되고, 여기서 과가 3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C가 따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개통수가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속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종. 하나, 둘, 셋, 3과. 이렇게 되겠네요. 자, A부터 F는 4개의 속으로 구분이 되죠. 4속. A와 C의 유연 관계는 A와 F의 유연 관계보다 더 가깝지가 않죠. 왜? A하고 F가 여기서 같은 속에서 분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류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분류가 됐고 얘는 아예 과에서 분류가 됐으니까 유연 관계가 더 가깝다는 틀렸고 B하고 E는 종속 과, 목, 강이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같은 강인지는 모르겠다. 3개의 과라고 했고 B하고 E는 같은 강에 속한다. 납이 목이잖아요. 다 납이 목이니까 과, 목, 강은 무조건 목이 같으면 강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생물 A부터 G의 개통수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G는 A부터 F의 공통조상이다. 예, 맞아요. C와 B의 유연 관계는 여기서 C하고 B는 어디서 갈라졌니? 여기서 갈라졌네요. 아예. 그치? C와 E의 유연 관계보다 더 가깝다. C와 B의 유연 관계는 여기서 갈라졌죠. 아예. C와 E의 유연 관계보다는 가깝다. C와 E는 갈라진 게 여기니까 틀렸죠. C와 B의 유연 관계보다는 뭐예요? C와 E의 유연 관계가 더 가깝게 나타나게 되겠죠. 분류가 얘는 여기서 쪼개졌고 요 둘은 여기서 쪼개졌으니까 훨씬 더 가까운 데서 쪼개진 게 유연 관계가 가까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7번. 그림은 종 A부터 G를 특징, 기억부터 비읍에 따라 분류를 했대요. 자, 이게 2개의 과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종, 속, 과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분류가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이게 과 1에 해당이 될 거고 여기가 과 2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B하고 D는 과가 서로 다르니까 속이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다른 과에서 갈라졌으니까 틀렸고 E하고 F는 기억의 특징 가지고 그 다음에 뭐도 가져요? 디귿의 특징도 가지고 E하고 F는 미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디예요? 과, 속까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이거는 속, 이렇게 얘는 종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따라서 맞고 C와 A의 유연 관계, C하고 A의 유연 관계는 둘이 뭐가 같아요? 종속, 과, 목이 같은 거죠. C하고 G의 유연 관계는 서로 뭐가 같습니까? 과가 같은 거니까 더 가까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니은, 니 1번만 맞죠. 자, 8번. 표는 종 A부터 E에서 특징, 기억부터 리을의 유무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종 A부터 A와 가부터 라의 개통수를 나타냈대요. 가부터 라는 B부터 E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는 기억부터 리을 중에 하나다. 지금 보면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여기가 리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종하고 같이 특징을 가지는 게 라하고 A니까 그럼 얘가 누구냐면은 얘가 2개를 가지는 거니까 특징이 여기 똑같이 가지죠. 그럼 여기가 기억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A하고 누구야? 리을하고 똑같이 특징을 가지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A종하고 D종이니까 얘가 D종이네요. 그럼 이 2개가 나와줬고 그럼 B, C, E인데 이 3개가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이 B하고 C하고 E가 다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은 디귿이죠. 그러면 여기가 디귿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는 2개가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이 그러면은 B, C, E에서 B하고 E가 둘이 요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니은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여기가 B하고 E에 해당이 되고 C, 이건 모르죠.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B2가 될 수도 있고 2B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A는 기억이 아니라 지금 니은이에요. 틀렸고, 가는 디귿과 리을을 모두 가진다. 예, 맞죠?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B와 C의 유형관계는, B하고 C의 유형관계는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B와 D의 유형관계하고 더 가깝다. 얘는 B하고 D는 갈라진 부분이 여기서 갈라졌으니까, 더 최근에 갈라졌으니까 더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표는 용단목에 속하는 종 A부터 F의 항명과 과명을 그림은 이를 토대로 작성한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억부터 리을은 A, B, C, D, E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A부터 F는 3개의 과로 구분이 된대요. 그럼 구분이 되는 게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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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같은 게 얘하고 얘하고 앞에 있는 서로 속명이 같으니까 얘도 박주가리과예요. 네. 네. 자, 박주가리과가 2개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2개.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2개, 아니구나. 목석과가 여기서 2개. 그럼 얘하고 같은 게 또 있나? 얘하고 같은 애가 없죠. 얘가 목석과, 얘도 목석과, 과가 같은데 서로 속명은 다르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단과, 여기서 과가 몇 개라고 그랬어? 3개의 과로 분리된다고 했죠. 목석과 하나, 박주가리과 하나, 용단과 하나. 그럼 얘도 어딘가에 속하겠네, 결국에는. 그죠? 자, 그러면은 2개 하나니까, 그러면은 과가 2개, 여기서 한과, 여기서 한과, 그럼 용단과하고 과가 하나가 더 분류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2개가 묶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과 3개니까 얘도 용단과 해야 되겠네. 어차피, 왜냐면 같은 과에서 나오는 게 2개니까 얘도 용단과. 이렇게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가 여기에요. F가 여기면 여기서 같은 과에서 갈라지니까 얘가 E에 해당이 돼야 되고, B가 목석과니까 그럼 얘가 A에 해당이 되겠고, 박주가리과에 해당이 되는 게 얘가 C하고 D. 얘는 뭐가 될지 몰라요. 자, 그러면 디귿은 2다. 맞고요. 그 다음에 C는 박주가리과니까 틀렸고요. B하고 F는 지금 과가 다르죠. 그 다음에 종속, 과, 목. 여기서 쪼개지잖아요. 같은 목이잖아요. 목. 당연히 목이 같으니까 강이 다를 수가 없죠. 같은 강이어야죠. 그렇죠. 목이 같으니까 더 큰 데에서는 더 같은 강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답은 1번만 맞네요. 자, 잘 쪼개주면 돼요. 자, 10번. 그림은 서로 다른 생물 분류 체계를 나타냈는데요. 보면은 왼쪽 거는 5개 분류법이고 얘는 3역 6개인데, 가는 5개, 나는 3역 6개 맞아요. 가의 원생 생물 개는 여기서는 이제 원핵 생물이기 때문에 원핵 생물에 해당이 되는 게 세균역하고 고균역 2개가 원핵 생물이라서 맞아요. 가와 나에서 분류의 가장 큰 상위 단계는 얘는 개가 제일 크고, 여기서 뭐가 제일 큽니까? 역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서로 상위 영양 단계, 가장 상위 분류 단계는 다르죠. 자, 그다음에 11번. 그림은 2종류의 생물 분류 체계 가하고 나를 나타냈대요. 자, 위에가 3역 6개고 아래가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원핵 생물계. 자, 여기선 진핵 생물계에서 동물, 식물, 균계, 원생 생물계. 다음에는 고균계, A 같은 경우에는 진정세균계. 이렇게 되겠죠. A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죠. 남세균 같은 애들. 그죠? A와 C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원핵 생물계는 핵막이 없어요. 막성 소개관도 없고.
B는 그쵸. 원생생물계는 진핵생물에서 균계, 식물계, 동물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무리를 바로 원생생물계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음에 12번. 고균력은 세균력과 진핵생물력 중에서 어느 거하고 유형관계가 더 가깝다 그랬습니까? 아까 설명을 할 때 진핵생물력하고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라이보솜의 RNA의 염기 서열, 그죠? 네. 네, 라이보솜의 염기 서열 분석을 했었을 때 진핵생물계랑 어떻다?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번. 표는 세 개의 역 A부터 C의 특성을 나타냈대요. A부터 C는 고균력, 세균력, 진핵생물력인데 핵막이 있죠. 이 중에서 핵막이 있는 게 진핵생물력밖에 없으니까 B가 진핵이에요. 네. 그러면은 얘 둘은 둘 다 없어야 되고, 펩티도글리칸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애는 이 중에서 누구냐면 세균력이에요. 따라서 C가 세균력. 네. 왜? 어차피 진핵생물은 없거든. 얘만 있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얘가 고균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은 없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단 B에 속하는 생물은 히스톤과 결합한 DNA를 갖고 있다. 이건 무조건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메테인 생성균 같은 경우, 이건 혐기성 세균이라고 했고, 극한 환경에서 사는, 이런, 뭐, 호염선, 호열성 세균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균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선형 DNA는 가에 해당이 된다. 선형 DNA, 원형이 아니라 선형 DNA를 가지는 거는 해당 사항이 있는데, 보통 고균력이나 세균력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원형 DNA를 가지는데,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긴 직선형 DNA를 가지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겠죠. 자, 다음에 14번. 표는 3역 6개 생물 분류 체계로 분류를 했대요.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에는 진정세균계고요. 그 다음에 아메바하고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원생생물이에요. 달팽이, 침팬지는 동물계에 해당이 되고요. 극호열극,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고균계에 해당이 되고, 고균. 푸른 곰팡이, 송이버섯은 균계, 무리끼 은행나무는 식물계, 이렇게 될 거예요. 분류 기준이. 자, A와 D에 속하는 생물은 단세포 원핵생물이다. 진정세균이랑 B에 속하는 원핵생물은 D, 고균계는 단세포 원핵생물에 해당이 되는 거 맞아요. B에 속하는 애들은 원생생물은 막성 소기관을 가집니다. C에 속하는 애들은 다 종속영양생물이고, E에 속하는 애들은 균계는 세포벽을 가져요. 키틴질의 세포벽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15번. 표 가는 생물의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분류군이야? 분류군 A부터 D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대요. A부터 D는 균계, 식물계, 동물계, 식물계, 고균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에 속하는 생물은 히스톤과 결합한 선형 DNA를 가진대요. 일단은 진핵생물이고, 독립영양생물이고, 세포벽이 있고, 고사리가 속한다. 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서 누구냐면은 식물계예요. 식물계. 자, 그 다음에는 진핵생물이면서 히스톤과 결합한 선형 DNA를 가지는 거는 동물계 밖에 없네요. 동물계 밖에 없네. 이 중에서 동물계가 가지는 특징이 진핵생물이다 밖에 없으니까 동물계. 자,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고 진핵생물인 거는 균계에 해당이 되니까 두 개의 특징을 가지는 게 진핵생물인데 세포벽이 있는 거는 두 개 가지는 게 균계. 나머지가 속하는 건 누구냐면은 지금 고균계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고균계는 원핵 생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고균계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세포벽이 있다 밖에는 없네요. 한 개. 이것만 고균계가 가지는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A는 4가 아니라 1이고 A와 B에 속한 애들은 그렇죠. 둘 다 과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이 맞고요. C에 속하는 식물계에는 셀룰로스의 세포벽 성분을 가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겠죠. 자, 실력원 문제 이제 같이 봅시다. 자, 1번 표는 A부터 F의 항명과 분류 계급을 나타냈고요. 그림은 A부터 F의 유연 관계를 계통수로 나타냈대요. 기억부터 리을은 A, B, E, F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두 개의 목, 세 개의 과로 분류가 된대요. 자, 일단 두 개의 목, 이 목, 그 다음에는 세 개 과. 여기, 얘가 과인데 세 개의 과. 그럼 여기에서 속명이 같은 게 지금 보면은 얘하고 속명이 같으니까 B하고 D는 같이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럼 B하고 D는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속이 같으니까 당연히 목도 같아야 돼요. 얘는 장미목이에요. 장미목.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러면은 B, D하고 같은 거 선인장목에 해당이 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얘가 선인장과니까 당연히 앞에가 선인장목일 거예요. 그러면 같은 목에서 분류된 게 두 개. 그러면 D하고 A하고가 같은 목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장미목 두 개, 그 다음에 장미과, 콩과, 그럼 얘하고 얘. 그러면은 이게 목이 서로 같고, 그러면은 C하고 유연 관계가 있는 게 누구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과가 선인장과, 선인장목 모르고, 이거 장미과에 해당이 되고, 그럼 얘가 지금 속이 둘이 같잖아요. 그럼 얘도 속이 같으면은 두 개에 쪼개져야 되는 거니까, E하고 쪼개져야 되는 게 B네요. 둘이 속이 같으니까. 그럼 이 둘이 B하고 E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그러면 C하고 누구예요? F죠. 그럼 여기가 F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목이,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A하고 F가 여기가 선인장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장미목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가 장미목. 자, 그 다음에는 과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서 선인장과고, 이쪽에서 선인장목, 여기가 선인장과. 그 다음에는 B, E가 장미과. 그죠? 여기가 장미과. 그 다음에 C하고 F는 콩과. 이렇게 되겠다. 네. 자, 기억은 F이다. A죠? 틀렸고, A하고 B는 서로 같다. A하고 B는 C하고 F인데, C하고 F는 같은 목에 속하겠죠? 따라서 맞고요. 디귿하고 리을은 같은 과에 속한다. 디귿하고 리을은 같은 과에서 갈라졌으니까 맞고요. C하고 E의 유연 관계, C하고 E는 목이 같아요. A와 C의 유연 관계는 이 목, 강이 같은 거죠. 더 가까워야죠. C하고 E는 최소한 목에서 갈라졌지만 얘 둘은 목 전에 있는 강에서 갈라졌으니까 더 가까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이 되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그린 간은 3역 6개의 생물 분류 체계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이 세균력, 그 다음에 니은이 고균력, 그 다음에 디귿은 진핵생물력. 자, 그 다음에 A하고 B는 A가 식물계죠. A가 식물계, B가 동물계, 균계. 균계. 다음에
세 개 역 사이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봅시다. A와 B에 속하는 생물은 모두 광합성을 한다. 균계는 광합성을 못해요. 그냥 아예 틀렸죠. 그래서 1번이 틀려버렸고, 몸이 균사로 이루어진 B, 균는, 예, 생물은 포자로 번식을 한다. 예,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이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이 있다는 A에 해당이 된다.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는 거는 이 중에서 누구냐면은 세균역에 해당하는 특징에 해당이 되니까, 예, 기억이 세균역만 가지는 특징 맞죠? 단세포 생물이 있다는 B에 해당이 된다. 예, 여기서도 보면은 누구에서 원생생물계 안에 단세포, 효모가 존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는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역할을 하는 애들이, 예, 여기 안에는 다 존재를 하는 거니까, 예, 따라서 1번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3역 6개 생물 분류책에 따라 분류를 한 거래요. 자, 기억하고 니은은 개하고 역을 순서 없이 나타난다. 역이 더 크죠? 분류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역이 두 개래요. 두 개의 역으로 분류가 된대. 그래서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나눠보자. 1역, 2역으로 해서. 자, 일단 C하고 F는 서로 같은 과에 속한대요. 그 다음에 G하고 H는 서로 같은 과에 속한대. 그러면 C하고 F가 같은 과, G하고 H도 같은 과. 그 다음에 A하고 D는 서로 같은 뭔지 몰라요. 근데 F하고 G가 같이 가니까 이게 이렇게 묶여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A하고 D가 따로 가고, 그 다음에는 C, F, G, H가 같이 가고, 그러면은 여기가 개겠다. 이렇게 개, 이렇게 개. 그럼 남아있는 게 누가 남았어요? 지금 B하고 E하고가 남았죠. 그럼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개로 나눠줄 수가 있네요. A, D, C, F, G, H, B, E. 그러니까 A, D는 서로 같은 개, C, F, G, H 서로 같은 개, 그 다음에 A하고 F는 서로 같은 기역에 속한데, 그럼 역이지. 그러면은 얘가 같은 역이야. 그러면은 이쪽에 A, D가 개 하나, C, F, G, H가 또 같은 개 하나, 그럼 나머지가 이쪽에 B, E, 다른 이쪽에 개. 그러면 이쪽에 1역, 2역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은 두 개가 이쪽에 하나의 개, 그 다음에 A하고 여기서 기역이 여기고, 그럼 니은이 개잖아요. 그러면은 A, D가 서로 같은 개, F, G가 서로 같은 개. 그러면은 여기 안에 역으로 두 개의 개가 쪼개졌고, 여기서 하나의 개가 쪼개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가지는 게 세균계 아니면은 고균계밖에 없는, 아니 세균계하고 고균계밖에 없는 거고, 이쪽에 개가 두 개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역하고 고균역은 개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개가 두 개가 쪼개졌다는 소리는 여기가 진핵 생물역이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원핵 생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왜? 여기는 뭐가 올지 모르지만 고균역 아니면은 뭐에 해당이 되니까? 세균역에 해당이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 따라서 분류계급 기역은 여기고, 니은은 개니까 상위 영향 단계다. 맞아요. A부터 H는 총 몇 개의 개가? 3개로 구분이 되니까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B하고 E는 이쪽에 원핵 생물로 왔죠. 그러니까 단세포 진핵 생물이 아니라 원핵 생물이죠. 네. 이게 고균계일지 진정세균계일지는 모르지만, 예, 확실한 건 진핵생물에 해당하진 않으니까 원핵생물이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기억 하나밖에는 없다. 와, 이 문제 어렵다. 그지?